오늘도 밥 스튜디오의 밥 아저씨를 모시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게임주와 관련된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구글과 디즈니의 실적 점검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밥 아저씨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밥 스튜디오의 블로버베어 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이번 주에는 게임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요. 게이밍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일렉트로닉 아츠, 그러니까 EA죠. 그리고 테이크2,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EA와 테이크2가 실적 발표를 이미 했었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하죠. 지난번 엔비디아와 관련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전 세계 비디오 게임 시장 성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베가스님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한때는 게임에 이제 미쳐 살았죠. 20대, 30대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좀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포트리스 블루라고 알죠. 네. PC방에서 이제 날밤 새운 적이 꽤 됩니다, 저도. 근데 어, 요즘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바람에 게임도 못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고, 게임은 못하더라도 게임주 분석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옛날 생각은 나는데, 요즘 대바늘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밥 아저씨는 게임을 아주 좋아하시나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주변에서 나이 먹고 이게 무슨 게임이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요. 실제로 제가 집에서 이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뒤통수가 굉장히 짜릿짜릿합니다. 어떤 분이 자꾸 째려보셔가지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뒤통수가 좀 찌릿찌릿해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었는데, 아는 와이프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지성이랑 한지민이 부부로 나왔었는데요. 극 중에서 지성이 이제 아내인 한지민 몰래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나 사가지고 옷장에 숨겨놓고 밤마다 와이프가 잘 때 몰래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지민이 막 애를 키우는데 육아에 지치고 또 삶이 힘들고 뭐 또 지성이 또 뭐 잘못을 했어요. 근데 마침 플레이스테이션을 발견합니다. 지성이 일을 끝내고 이제 집에 왔는데 한지민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욕조에다가 넣어놓고 샤워기를 틀어놓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보는데 왜 저런 짓을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중고시장에 팔지. 어쨌든 와이프를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랑도 게임을 많이 하고 컸고 20대에도 베가스 폭력객님처럼 스타크래프트를 엄청 했죠. 미쳤죠. 아주 게임방에서 매일 살았고요.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님들 모시고 게임방에서 스타크래프트에다가 대리님 과장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저글링 한 마리 막 보내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낚시를 가족들이랑 매주말 가면서 그렇게 크신 분이 있는데 가족을 이루시고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낚시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게임을 하고 그렇게 큰 아이들이 커서 나이 들어서도 저처럼 게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한국보다 게임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랐잖아요. 초창기에 보면 뭐 아타리, 뭐 세가, 닌텐도 뭐 콘솔 게이밍이 미국에서 막 나오면서 혹시나 게임이 어린 남자애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은 분들을 위해서 편견을 깨시라고 스태티스타에서 내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2018년 기준 미국에서 게임을 하는 연령별, 성별 기준 보면 놀랍습니다. 평균 남성 게이머의 나이가 32살이고요. 평균 여성 게이머의 나이가 36살, 심지어 50세 이상의 게이머가 전체 비중의 23%나 돼요. 그리고 전체 꽤 게이머의 높네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전체 게이머의 45%가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이란 게 여가 시간에 놀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게 된 거죠. 지금 게임을 더 많이 하니까 앞으로 게이밍 시장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이밍 메가 트렌드와 더불어 게임 산업 성장성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 면에서는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년도 하반기 하락장과 더불어서 실적 약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대표적인 게임주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테이크2 모두 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최근 기술주 반등과 더불어서 작년에 뭐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이 있었잖아요. 게임을 선물을 많이 하니까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게이밍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화요일 장후에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일렉트로닉 아츠 EA를 보겠습니다. 3분기 EPS는 예상치보다 0.3달러가 높은 0.86달러를 발표했고요. 매출 역시 1.29 빌리언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순수익이 262밀리언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작년도 186밀리언 달러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게임 다운로드 부분이 전년 대비 73%의 매출 성장률을, 그리고 모바일 부분이 12%의 성장률을 보인 디지털 사업부가 16.4%의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대부분의 매출 성장이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피파 시리즈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피파 2018년 시리즈가 이제 2018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새로 나온 게임 피파 2019로 유저가 전환이 좀 더디긴 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2018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콘솔 게임이 피파 2019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게임을 하는 피파 얼티밋 팀 매치 숫자가 YOY 기준 15%가 상승해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를 역시 이끌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피파 게임을 보는 시청자 수 역시 전년 대비 80% 상승했다고서 밝혀서 앞으로 피파 시리즈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을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매출은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했다는 것인데, 특히나 작년도 11월에 출시된 배틀필드 5의 매출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판매량이 730만 개 정도로 예상치보다 100만 개나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배틀필드 5가 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로 기대가 높았던 이 게임이 8월에 장기적으로 라이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러면서 출시 시기를 연말로 바꿨어요. 11월로 미뤘는데 이때가 하필이면 연말에 세일 기간이죠.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가격이 할인되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연휴 쇼핑 기간 동안 경쟁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4,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사의 레드 데드 리뎀션 2에 밀렸다는 평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게이밍 분야 중에서 특히 슈팅 게임은 배틀 로얄 형식의 좀 서바이벌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했죠. 배틀필드 5는 배틀 로얄 방식을 택하지 않고요. 1인용 방식을 먼저 우선시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경영진의 실수에 대해서 CEO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언급을 했고 또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게임 자체에 대한 논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이 게임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건데, 갑자기 영국군이 일본 돌을 메고 다니고, 그리고 또 여군 캐릭터가 나오는데 왼쪽 손에 의수를 달고 나오는, 뭔가 역사적인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비현실적인 설정을 들고 나왔어요. 기존의 배틀필드 전작들은 좀 특유의 리얼리티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것을 기대했던 팬들의 반발을 샀다는 거예요. 또 사회 문제가 게임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배틀필드 이제 전작에서는 캐릭터랑 관련된 인종차별, 성차별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유저들이 그때 전쟁은 백인 남자들 위주의 전쟁이었는데 왜 흑인이 주인공을 하냐, 무슬림이 주인공을 하냐, 그리고 여성이 왜 주인공이 나오냐, 이건 너무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이런 social justice warrior 이런 거를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아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전쟁에서 다양한 인종의 종교를 가진 또 다양한 성별의 전쟁 영웅들이 존재했었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와 갈등이 매출에 영향이 간 거죠. 게임에서 요즘 들어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이슈화 되고 있긴 한데요. 그건 너무 심각하게 나간 거고, 그냥 배틀필드 자체 리얼리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를 해친 점이 팬심이 벌어지게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차라리 다른 타이틀로 새로운 게임을 들고 나왔다면 이런 황당한 설정이 괜찮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틀필드에 관련해서 팬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EA사의 대응 방법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EA의 부사장 패트릭 소덜룬트가 SNS에서 뭐라고 썼냐면, 비현실적인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면 게임 사지 마,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유저들한테 크게 논란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다양한 노이즈가 있었고, 이것은 게임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또 장기적으로 이 배틀필드 5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 서비스라든가 배틀로얄 모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던 EA한테는 타격이 컸던 거죠. 그럼 여러 문제 때문에 그럼 EA가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폭락을 했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에도 CEO 앤드류 윌슨이
지난 분기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말했어요. 또 3분기의 실적 약화는 다음 분기 2019년 전반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윅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2019년 매출이랑 EPS를 예전에 발표했던 거 예상치에서 크게 감소된 값으로 다시 조정해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EA는 배틀필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아직 네임밸류가 있고 그런 게임이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 배틀로얄 모드 이런 거를 기대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론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이번 주에 출시된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이에요. 곧 출시 예정인 앤썸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요즘 게임 트렌드가 배틀로얄 형식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 바뀌고 있는 게이밍의 트렌드가 게임을 통째로 미리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무료로 다운받은 후에 추가 아이템, 서비스 같은 거를 결제하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바로 에이펙스 레전드가 이런 무료 다운로드 배틀로얄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이 출시되자마자 3일 만에 1천만 유저와 100만 동시 접속을 확보했고 게임 중계 방송 트위치에서 1위를 차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앤썸은 게이머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임이죠.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고 출시 6주 안에 약 500만 장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게임 업체들이 일단 무료로 먼저 게임을 풀고 그 다음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내는 트렌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앤썸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CES 2019년 다녀오셨잖아요. 엔비디아가 새로 출시된 GPU, GeForce RTX 시리즈를 이제 구입하면 배틀필드 5랑 앤썸을 공짜로 묶어주겠다고 했었고요. 빛의 반사나 굴절 같은 거를 그래픽에 반영해주는 레이 트레이싱 기술을 이용해서 뭐 그림자라든가 물에 비친 모습 같은 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만드는 이런 거를 배틀필드 5랑 앤템을 이용해서 직접 시연하기도 했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좀 소개시켜 주시죠. 그 다음으로 수요일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한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분기 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 이상의 1.25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순이익 역시 179.9 밀리언 달러, 그리고 다일루ted EPS는 1.57 달러로 YOY 기준 100%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EPS 역시 컨센서스 2.8불을 상회하는 2.9불을 내었는데요. CEO 스트라우스 젤닉은 예상치를 웃도는 지난 분기의 실적 호조는 특히 작년 10월 26일에 출시된 신작 게임인 레드데드 리뎀션 2의 덕분이라고 밝혔어요. 지금까지 예상치를 웃도는 2,300만 개가 팔렸다고 했는데 출시 3일 만에 725 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냈고 또 전작이 8년 만에 팔린 기록을 단 8일 만에 깨는 이런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EA의 배틀필드 5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콜 오브 듀티 신작과의 연말 연휴 게임 경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경쟁에서 앞섰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내놓은 레드데드 리뎀션 온라인 베타 버전, 이거는 레드데드 리뎀션 2를 구매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버전인데요. 이것도 향후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고 또 농구 게임 NBA 2K19, GTA로 잘 알려진 예전에 뭐 SNL 코미디 쇼에서도 많이 패러디했던 그랜드 세프트 오토 5와 그리고 그 온라인 버전 프로레슬링 게임 WWE 2K19 역시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Recurrent Consumer Spending, 그러니까 이미 게임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추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특별판이라든가 온라인 플레이라든가 이 부분의 넷 부킹이 31% 상승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서 게임 무료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아이템이랑 서비스를 결제하는 부분, 이게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이제 강조한 것은 원래 예전에는 게임을 사러 갈 때 직접 발로 걸어가서 게임스탑 같은 게임 상점에 찾아가서 게임을 샀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 온라인에서 디지털로 게임을 다운받는 부분, 넷부킹 성장이 무려 85%가 되었다는 것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구입이랑 배송도 점점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래의 소비 주체들인 미국 10대들의 소비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파이프 제프리의 36회차 반기 설문조사인 테이킹스타 유드 틴스에서도 현재 10대들이 매장에서 게임을 구입하는 게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대세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크2는 약화된 가이던스를 내서 장외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14%나 하락했어요.
다음 분기에는 순 매출 예상치가 530에서 580밀리언 달러로 발표해서 컨센서스 609 밀리언 달러에 못 미쳤죠. 그리고 다일루ted EPS도 컨센서스 0.84보다 낮은 0.67에서 0.77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열심히 좋은 게임을 개발해낸 만큼 개발비랑 제작비, 광고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도 우려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테이크투의 주가 하락은 좀 과한 면이 있다. 전날 실적 발표를 한 EA의 실적 약화 그리고 윗 가이던스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게임의 3대장 액티비전 블리자드랑 EA, 테이크투의 주가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항상 같이 가는데요. 이제 여기서 포트나이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이 포트나이트가 지금까지의 게임 3대장의 실적 역할을 가져왔다는 월스트리트의 평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과 관련해서 게임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게임 판도의 변화를 잘 봐야 된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었는데요. 그때 작년도 초중반만 해도 한국이랑 그리고 동양권에서는 포트나이트보다는 배틀그라운드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주식 쪽에서는 포트나이트가 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이 북미 지역, 특히 서구권에서 201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직도 그 인기가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경쟁사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일 디즈니, AT&T가 아니라 바로 포트나이트 게임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소유보다는 경험이 중요시되는 구독 경제 시대에 결국은 이제 여가 시간을 누가 가져오느냐 이런 싸움이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안 보고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네? 하면서 걱정을 한 거죠. 왜 포트나이트가 인기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트나이트는 3인칭 슈팅 게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상에서 100명 중에 최후의 승자가 살아남는 서바이벌 배틀로얄 게임의 트렌드를 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는 사실 포트나이트보다도 배틀그라운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을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포트나이트가 2달 만에 후딱후딱 개발을 해가지고 원래 초창기 버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버전인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을 내놨고 오히려 그 이후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에 영감을 받아 비슷한 플랫폼을 2달 만에 개발해서 새로운 버전을 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뺏기기 아닌가요? 뺏기기 맞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블루홀이 나중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이게 결국 취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픽과 블루홀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중재를 했다는 소문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무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트나이트에 가입해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우선 게임을 무료로 다운받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free to play FTP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좀 다소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PC뿐만 아니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닌텐도의 스위치 같은 콘솔 게임기,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다운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사실 이런 모델은 이미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 같은 걸로 익숙하죠. 게임을 먼저 공짜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아이템을 결제할 수 있잖아요. 자, 베가스님, 기존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스포츠, 테이크2 이런 콘솔 게임이 얼마나 비싼지 혹시 아세요? 게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가격은 모르고 저도 이제 조카가 있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 보면 콘솔 가격 같은 경우는 몇백 불, 400불에서 500불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콘솔 기기도 비싸고 또 실제로 게임 자체도 대부분 50불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생각보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용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집에 컴퓨터나 콘솔 게임기 아니면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그럼 아이들이 인터넷만 되면 웬만하면 공짜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진입장벽이 낮죠. 게다가 아까 언급했던 모든 기기들이 연동이 쉽게 돼요. PC로 게임을 하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스위치로도 할 수 있고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걸로 금방금방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 게임 방송이 유행이잖아요. 자기가 막 플레이한 거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거나 또 친구들과 플레이한 거를 공유하고 싶다 이러면 녹화해서 방송에다가 유튜브를 올리는 것처럼 요즘 아마존의 트위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트위치 같은 그런 게임 스트리밍 방송에다가 바로 녹화 방송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연동이 되는 거죠. 시청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무료 다운로드 한 다음에 뭐 아이템을 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할 수 있는 뭐 춤추는 동작이라든가 의상, 표정 이런 거를 아이템을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아이템들이 거의 문화 현상까지 됐어요. 베가스 님도 미국에 살고 저도 이제 미국에 사니까 작년도나 뭐 요즘도 미국 길거리 어디를 다니든지 보면은 포트나이트 춤을 추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쵸? 보셨나요, 혹시? 많이 봤죠, 뭐. 심지어 뭐 어른들도 애들하고 같이 추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이 춤추는 거 가지고 상당히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한때 그렇죠. 유행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뭐 플러스, 뭐 오렌지 저스티스, 더 하이프, 엘댄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이제 틱톡에 인수가 되는데요. 뮤지컬리 같은 데다가 이 춤을 막 따라하는 것들이 영상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저도 무지하게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따라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춤을 추면서 더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의 축구 선수 그리즈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엘댄스를 추는 거로 좀 유명하죠. 그리즈만이 작년 월드컵에서도 골을 넣고 이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사실 이 댄스가 뭐 상대편이 루저라고 놀리는 좀 기분 나쁜 춤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갑자기 이 춤을 단체로 추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또 한 가지 웃긴 거는 좀 사실적이지 않은 좀 약간 조잡할 수 있는 그래픽이 인기에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래픽이 좀 인기에 도움이 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게임들은 너무 리얼한 그래픽을 추구하다 보니까 피가 막 튀기고 선혈이 낭자하고 좀 잔인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죠. 그런데 포트나이트는 캐릭터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만화 같고 그냥 웃겨요. 그냥 무지개 빛이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 폭력적이지도 않고 등급도 12세 이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없어. 근데 무료야. 12세 등급까지 받았어요.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적인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포트나이트는 그냥 일반 저사양의 그래픽 카드가 달린 뭐 기본 PC 있잖아요. 내장형 GPU 같은 거. 심지어 모바일 앱으로도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도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GPU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굳이 비싼 GPU를 사야 되나 싶은데 안 사도 되는 거죠. 아니 뭐 꼭 집에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게임방 가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베가스님도 아시다시피 PC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뭐 일부 대도시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어떤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지 따라서 할 수 있는 게임도 다르죠. 그러니까 포트나이트가 동양권보다는 서구권에서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어요. 참고로 얼마 전에 배틀그라운드도 저사양 PC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라이트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할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때문에 게이밍 그래픽스 카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저사양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사양 GPU 그래픽스 카드가 많이 필요 없게 되면서 엔비디아에서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이밍 분야가 살짝 딥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고요. 사실상 실적 발표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자세하게 발표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게이밍 분야에서 지금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GPU의 강자인 엔비디아는 게이밍 분야 매출이 가장 크죠. 그런데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루머도 있어요. 작년도 말에 인텔의 PC가 사실 요즘 PC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나 포트나이트용으로 PC가 필요해 아빠 하면서 사줘 하면서 PC 수요가 급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뭐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인터넷에 보면 포트나이트를 할 수 있는 PC 사양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게 막 올라와 있는데 CPU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GPU보다도. 웃기죠? 그러면서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텔이 칩 공급을 많이 해주지 못해가지고 실적이 마이너스 5% 정도 감소가 됐다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으니 여운을 남기면서 여기서 끊어가는 걸로 하죠. 그래야지 다음 편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베가스 풍력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입니다.